지난번 영상을 보면 캐시바이어 분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거의 대부분의 바이어분들이 융자를 받으시고요. 또 융자를 받으시는 80% 정도가 20에서 25% 정도만 다운하고 집을 구입하시는 은행은 캐시바이어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이게 벌크, 즉 묶어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말해 쇼세일이나 은행차, 포클로저 매물들은 20% 정도 다운하는 바이어. 가격이 내려가면 집 사야지 하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다면 정말 집값이 내려갈 요인은 없는 걸까요? 참, 요즘 부동산 인트레스트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현재 60만 불 집을 20% 다운, 약 12만 불을 다운하고 3%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매달 페이먼트는 2,024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값이 10% 내려가고 주택금리가 1%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60만 불 집을 10% 떨어진 54만 불에 구입하면서 12만 불, 22%를 다운하고 주택금리가 4% 올라가게 된다면 매달 페이먼트는 얼마가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좀 내려가진 않을까요? 정확히 2,011불이 나옵니다. 차이가 13불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요? 거의 비슷하네요. 집값이 내려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정말 별 차이가 없네요. 정말 집 사기 어려워요. 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자가 올라가는 것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내려가면 유리하지만 대부분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면 전혀 유리할 게 없어요. 이 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면 캐시바이어 분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거의 대부분의 바이어분들이 융자를 받으시고요. 또 융자를 받으시는 80% 정도가 20에서 25% 정도만 다운하고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자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이자만 올라가는 현상이 오면 이런 바이어분들께 가장 큰 걱정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요즘 은행에서도 모기지 가이드라인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은행은 앞으로 더욱더 융자 가이드라인을 쉽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 보니 굳이 융자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은행은 정말 페이먼트를 잘 갚아줄 건강한 바이어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프리퀄리파이 되신 분들이 올해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바이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너무 무서워요. 글쎄 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KT 씨, 은행에서 모기지를 못 갚아서 쇼셀이나 은행차압으로 매물을 다시 팔 경우 어떤 바이어의 매물을 팔려고 할까요? 당연히 몰개지를 적게 받고 현금을 많이 다운하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은행은 캐시바이어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은행들은 개인에게 팔기보다는 큰 투자회사에게 벌크, 즉 묶어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말해 쇼세일이나 은행차, 포클로저 매물들은 20% 정도 다운하는 바이어들에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2020 to 2021 short sale foreclosure 매물이 2018 to 2019 대비 70% 이상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서 요즘은 매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즘 시장 상황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2022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 드린 대로 최소 2020년 하반기까지는 집값이 내려갈 요인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셀러 마켓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올해도 작년보다 싸게 집 사는 꿈은 접어야 되겠네요.
슬퍼요. 미워요. 제가 밉다는 건가요? 네? 아니 마켓이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마켓 상황이 밉네요. 저도 좋은 바이어 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근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올해 시작하면서 바이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집값 떨어지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요. 올해는 내가 꼭 집을 살 수 있는 나의 조건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다운페이도 좀 더 모으시고요. 두 번째, 크레딧 관리도 좀 더 신경 쓰시고, 세 번째, 내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도 세이빙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파이낸셜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이런 셀러 마켓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사과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사과를 따낼 힘과 요령을 기르시는 케미부동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사과나무를 올라갈 힘을 길러라.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저도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씩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영상부터 마을분들께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네요. 대신 그런 의미에서 새해 힘내시라고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드릴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That'll be all for today. If you liked today's video or found anything helpful to you, don't forget to hit the like button, subscribe, and leave a comment down below.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다음 시간에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주택 구입 다운 페이먼트 먼저 준비하세요. 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슬기로운 케미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tay safe and healthy, and we'll see you next time. Happy New Year. Bye. Bye.